제가 박도현 씨 보호자인데요. 저도 박도현 씨 보호자예요. 잠시만요. 두 분 다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누구세요? 저 아내인데요.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요. 저는 3년이요. 혼인신고까지. 그럼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언니가 그 반지 언제 받은 거예요? 결혼하면서요. 도현 씨가 직접 골랐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라고. 제 반지랑 똑같네요. 이상한 게요. 화가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그냥 멍하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저녁 찌개를 끓이던 중이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있었고 나는 두부를 썰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은 안 받는다.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손이 먼저 움직였다. 박도현 씨 보호자시죠?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냄비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모르겠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신발을 찾았고 현관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정신이 들었다. 도현 씨가 오늘 어디 있다고 했더라. 출장 중이라고 했던가. 아니면 야근이라고 했던가. 생각해보니 나는 오늘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전날 밤에도 늦게 들어왔고 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게 며칠째였는지도 가물가물했다. 택시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도 이상했다. 병원 복도는 낮 냄새와 밤 냄새가 섞인 특유의 공기였다. 소독약 냄새, 누군가의 저녁밥 냄새, 식어버린 커피 냄새. 나는 중환자실 방향 안내판을 따라 뛰다시피 걸었다. 셔츠에는 아직도 찌개 국물이 튀어 있었다. 손등에 두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도 자꾸 눈에 들어왔다. 왜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긴장하면 이상한 데에 집중하나 보다 싶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 보호자 대기 의자가 3개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였다. 검은 코트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등이 꼿꼿했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도 나를 봤다.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흘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시선을 지나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다. 박도현 씨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나왔다. 서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나를 보며 잠깐 멈췄다. 뭔가를 확인하듯 클립보드를 한 번 더 내려다봤다.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서며 다가왔다. 박도현 씨 보호자예요. 저도.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 여자를 봤다. 여자도 나를 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클립보드를 우리 둘 앞에 내밀었다. 서류 상단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도현. 그 아래에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이 2개 있었고 이미 한 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수진.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글자씩 읽어봐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도연 씨가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이름이었다. 펜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 칸에 내 이름을 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두 분 다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3초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3초가 10년처럼 길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다시 봤다. 여자의 손에 반지가 있었다. 왼손 약지. 심플한 디자인에 가는 금반지였다. 나도 모르게 내 왼손을 내려다봤다. 나도 끼고 있었다. 10년 전 도연 씨가 직접 골라줬다던 반지. 내가 너무 예쁘다고 했던 반지. 같은 모양이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소독약 냄새도, 누군가의 저녁밥 냄새도, 식어버린 커피 냄새도 다 사라졌다.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닌 그냥 정말로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저 아내인데요.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느꼈다. 내 목소리도 흔들렸다는 걸. 우리는 거의 동시에 같은 말을 했다. 간호사는 클립보드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복도 저쪽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연 씨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중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저기 사모님이 두 분이라던데. 시선들이 우리에게로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은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였다. 1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있었다. 아니, 어쩌면 10년 동안 계속 이 상황 안에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반지를 빼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저쪽 그 여자도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 여자도 나와 같은 반지를 끼고 있고 저 여자도 지금 그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아직 정리할 수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복도에 서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간호사가 우리를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비어있는 방이었다. 의자 2개, 테이블 하나, 창문 없는 벽. 형광등 불빛이 좀 강했다. 간호사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5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두부를 썰고 있었는데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 있었다. 그 여자도 서 있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먼저 말을 꺼낸 건 그 여자였다. 얼마나 됐어요? 짧은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결혼한 지요? 10년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저는 3년이요. 혼인신고까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잠깐 계산을 했다. 도연 씨와 내가 결혼한 게 10년 전. 이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게 3년 전. 그러니까 우리 결혼이 유지되던 중에 이 여자와 또 혼인신고를 한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건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됐다. 사진 보여드려도 될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해야 했다. 사진 첫 번째. 거실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도연 씨. 분명히 도연 씨였다. 그 옆에 이 여자가 앉아 있었다. 생일상인지 테이블에 케이크가 있었다. 초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진 두 번째.
도연 씨와 이 여자, 그리고 또 다른 공간. 거실 인테리어가 달랐다. 우리 집이 아니었다. 커튼 색이 달랐고 소파 위치가 달랐다. 도연 씨는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돌려줬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꺼냈다. 우리 집 거실. 도연 씨와 나. 지난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다. 같은 웃음이었다. 눈 모양, 입꼬리, 고개 기울기까지. 나는 그 사진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나 보다. 수진 씨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먼저 물었다. 한수진이요. 36이고요. 저는 정미선이에요. 48. 수진 씨가 나를 봤다. 그럼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언니가 말을 맺지 못했다. 나도 굳이 이어주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이 허공에 떠 있었다. 상담실 형광등 아래에서 우리는 둘 다 그 말의 무게를 가만히 버티고 있었다. 이상한 게요. 화가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그냥 멍하고. 나도 알았다. 나도 똑같았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냄비를 끄고 나왔는지도 확인 못한 채 달려온 게 지금은 가장 걱정이 됐다. 그 생각이 드는 내가 이상했다. 중환자실 밖에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데 나는 집에 불이 났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 반지 언제 받은 거예요? 수진 씨가 내 왼손을 잠깐 봤다가 물었다. 결혼하면서요. 도연 씨가 직접 골라줬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라고. 수진 씨가 자기 왼손을 봤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하나가 아까 간호사가 했던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둘 다 그 반지를 내려다봤다. 빼지도 않고 낀 채로.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했던 그 반지가 지금 이 방 안에 2개 있었다. 형광등이 금반지 위에서 희게 반사됐다. 나는 10년을 되감았다. 출장이 잦았던 것, 주말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던 것, 전화를 받지 않던 밤들. 하나하나 꺼내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것들이었다. 바쁜 사람이니까. 그랬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생각 하나로 10년을 설명해 왔다는 게 지금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설명이 너무 단순했다.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랐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지도. 그 생각이 들자 속이 울렁거렸다. 수진 씨가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상담실 한쪽에 놓인 종이컵이었다. 나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연 씨 회사 팀장이었다. 그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보호자 한 분이 동의서를 써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와 나는 동시에 그 남자를 봤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당연했다. 한 명만 아내가 될 수 있는 서류가 곧 온다. 그 말을 나는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짚었다. 한 명만.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왼손을 내려다봤다. 반지가 빛났다.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했던 그 반지. 의사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가운 소매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클립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우리 둘을 한번 번갈아 봤다. 무언가를 물어보려다 참은 것 같았다. 이 상황에서 뭘 물을 수 있겠나 싶었다. 보호자가 2명인 경우는 안내서에 없을 테니까. 박도현 씨, 현재 뇌출혈 소견입니다. 빠른 수술이 필요하고요. 지금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한 분이 서명해 주셔야 해요. 말이 짧고 명확했다. 의사는 클립보드를 테이블 위에 밀었다. 수술 동의서였다.
나는 그 종이를 봤다. 박도현. 남편 이름이 인쇄돼 있었다. 보호자 서명란이 아래에 있었다. 수진 씨도 그 종이를 보고 있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결정해 주셔야 해요.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10년이었다. 나는 10년을 이 사람과 살았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나는 이 사람의 아내였다. 서명할 권리가 있었다. 서명해야 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펜 끝이 서명란 바로 위에 와 있었다. 1cm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런데 그 1cm를 내려갈 수가 없었다. 아내로 서명한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나는 갑자기 모르겠어졌다. 10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가?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병실에서,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뻗어나가는 게 싫었다. 그냥 지금 당장 서명만 하면 됐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수진 씨가 나를 봤다. 언니가 하세요. 목소리가 조용했다. 강요하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아닌 톤이었다. 언니가 먼저고 언니가 오래됐고 언니가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맞는 말이라는 게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펜을 봤다. 서명란에 내 이름 3글자를 쓰는 건 1초면 됐다. 정미선. 3글자. 그런데 나는 그 1초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나는 알았다.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내 손 옆에 자기 손을 뻗었다. 펜을 가져갈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펜을 꽉 쥐었다. 수진 씨가 멈췄다. 우리는 잠깐 그 상태로 있었다. 나는 펜을 쥐고 있었고 수진 씨는 손을 뻗은 채 멈춰 있었다. 의사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걸 생각했다. 내가 지금 이 펜을 쥔 건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아직 내가 아내라는 걸 놓고 싶지 않아서인가? 그 두 가지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안 됐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수진 씨도 손을 걷었다. 우리 둘 다 펜을 놓았다. 보호자분들, 지금 당장 결정이 어려우시면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도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결정할게요. 거의 동시였다. 의사가 잠시 우리를 봤다. 5분 드릴게요. 문이 닫혔다. 상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다. 서명 한 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저는요. 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서명하는 게 맞는 건지, 서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요. 수진 씨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다. 한참 있다가 말했다.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맞을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반지를 내려다봤다. 도연 씨가 골라준 반지. 나는 처음으로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못했지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저 사실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생일날이 2개였거든요. 도연 씨 생일이.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회사 사람한테 들었는데 10월이라고. 나는 알았다. 도연 씨 생일은 10월이었다. 나한테도 10월이었다. 수진 씨한테는 4월이었던 거다. 이름 하나, 생일 하나. 그 기본적인 것들마저 다르게 말했다는 게 지금 이 방 안에서 가장 춥게 느껴지는 사실이었다.
그 말을 수진 씨한테 하려다가 입이 닫혔다. 말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 5분이 지났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일어서 있었다. 수진 씨도 서 있었다. 동의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 펜도 그대로였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로 의사가 방에 들어서며 우리 둘을 한번 봤다.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다. 결정하셨나요? 나는 동의서를 봤다. 수진 씨를 봤다. 수진 씨도 나를 봤다. 우리는 아무 신호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알 것 같았다.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먼저 말했다. 저희가 서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사가 굳었다. 네, 저희 둘 다요. 수진 씨가 이어받았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서류에. 의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그래도요.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다. 남편이 수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펜을 들 수 없었다. 아내로서 서명한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그 이름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서였다. 그 이름을 유지하고 싶은지를 나는 아직 모르겠었다. 그 확신이 없는 채로 서명하는 건 나한테도 도연 씨한테도 거짓말인 것 같았다. 의사가 복도로 나갔다. 나는 수진 씨를 봤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에 도연 씨 회사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 팀장이 우리를 봤다. 서명은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중 한 명이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꺼냈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수진 씨와 나는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섰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다. 늦은 저녁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수진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주말마다 집에 오고 기념일 절대 안 잊고 화도 잘 안 내고. 잠시 멈췄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10년을 다시 폈다. 도연 씨가 야근이라고 한 날들, 출장이라고 한 날들, 명절에 일이 생겼다고 혼자 먼저 가라고 했던 날들. 그때마다 나는 그런가 보다 했다. 저도 그랬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라고. 수진 씨가 나를 봤다. 나도 수진 씨를 봤다.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봤다. 이 이상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 눈빛뿐인 것 같았다. 같은 걸 속았다는, 같은 걸 몰랐다는. 복도 저쪽에서 팀장이 다시 걸어왔다. 혹시 도연 씨 쪽 가족 연락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부모님이라든지. 나는 멈췄다. 시어머니. 내가 10년 동안 명절마다 챙겼던 시어머니. 번호를 알고 있었다. 언니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장된 이름이었다.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잠깐 멈췄다. 전화를 드리면 뭐라고 해야 하나. 아들이 쓰러졌다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리고 저는 며느리인데 사실은 며느리가 2명이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눌렀다. 3번 신호가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도연 씨가 쓰러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 거기 어디야? 나는 병원 이름을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아마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보호자 서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나는 다시 생각해야 했다. 수진 씨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복도에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닌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복도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나는 아직 앞치마 끈이 허리에 감겨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걸 푸는데 손이 조금 떨렸다. 어머니가 오신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택시에서 내리시는 걸 복도 창문으로 봤다. 짧은 머리에 검은 점퍼를 걸치고 계셨다. 지방에서 급히 오셨는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계셨다. 평소보다 작아 보였다. 나는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수진 씨는 내 뒤에서 멈췄다. 미선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달려오시다시피 걸어오셨다. 어머니는 내 팔을 잡으셨다. 도연이는? 수술은? 아직이요. 제가 서명을 못해서요. 어머니가 굳으셨다. 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내 뒤를 보셨다. 수진 씨가 거기 서 있었다. 어머니가 수진 씨를 봤다. 수진 씨도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어머니는 아셨다.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어머니의 눈이 달라지는 걸. 놀라움이 아니었다. 당혹도 아니었다.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이 무섭지 않았다. 다만 이상했다. 어머니가 왜 놀라지 않으시는 건지. 내가 서명할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갔다. 수술실 방향으로 이동하는 카트 소리가 들렸다. 도연 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우리 세 사람이 복도에 섰다. 한참이 지나고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미선아. 미안하다는 말이 도연 씨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았다. 어머니가 수진 씨를 보셨다. 너도 미안하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벽에 등을 기대셨다. 오래된 사람처럼 천천히.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멈췄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보셨다. 몇 년 전에 알았어. 도연이가 여자가 또 생겼다고. 내가 혼냈지. 정리하라고. 근데 그게 말씀이 끊겼다. 그게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어. 나는 그 말의 무게를 가만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원망스러운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지금 당장은 구분이 안 됐다. 다만 어머니가 혼자 그걸 알고 계셨을 시간들이 떠올랐다. 명절에 밥 차리면서 내가 담아드리는 음식을 받으시면서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알고 계셨던 거다. 수진 씨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는 수진 씨를 한번 보셨다가 눈을 앞으로 돌리셨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으로 두시는 것 같았다. 수술실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빨간 불이었다. 우리 셋은 그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병원 복도는 늦은 밤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소독약과 형광등 불빛과 그 안에 섞인 오래된 피로 같은 것. 도연이 어릴 때도 그랬어.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해도 표가 안 났거든. 학교에서 뭔가 일이 생겨도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딴 데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잠깐 멈추셨다. 그게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도연 씨의 얼굴을 떠올렸다. 10년 동안 본 그 얼굴, 완벽하게 웃던 그 얼굴, 어릴 때부터 표가 안 났던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몰랐을 것이다. 나는 손 위에 반지를 내려다봤다. 나만 몰랐던 것이다. 10년 동안 나만. 그 생각이 든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혼자인 줄도 모르고 혼자였다는 게, 그게 지금 가장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눈물은 혼자 있을 때 흘리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그때 수술실 표시등이 꺼졌다. 우리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우리를 보며 걸어왔다.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일어서셨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끄덕였다. 수진 씨도 끄덕였다. 우리 셋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 순간이었다. 병원을 나온 건 새벽 2시였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 씨가 내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주차장 저쪽으로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였다. 오늘 하루에 말이 너무 많았다. 우리 둘 다. 수진 씨 택시가 먼저 왔다. 수진 씨가 문을 열다 말고 나를 봤다. 잘 사세요. 그 말이 전부였다. 나도 말했다. 네, 잘 사세요. 문이 닫혔다. 택시가 멀어졌다. 나는 그 뒷불빛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저 사람도 지금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내 택시가 왔다.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물었다. 나는 집 주소를 댔다. 10년 동안 살던 그 집. 오늘 밤도 거기 가야 했다. 아직 내 물건이 거기 있으니까. 된장찌개 냄비도 거기 있을 것이다. 불을 끄고 나왔는지 아직도 모른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빨간으로 바뀌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불을 켰다. 찌개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다행이었다. 오늘 집에 불까지 났으면 너무했을 것이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았다. 코트도 벗지 않고 냄새가 났다. 식어버린 된장찌개 냄새. 두부가 아직 도마 위에 있었다. 반쯤 썰다 만 채로. 나는 왼손을 들어 반지를 봤다.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했던 그 반지. 천천히 뺐다. 어렵지 않았다. 빠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손가락에 자국이 남아 있었다. 10년 동안 끼고 있었으니까 자국은 한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반지가 없어도 나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슬퍼서만은 아니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두부를 썰다가 시작된 하루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그게 그냥 너무 길었다. 울음이 멎었다. 저절로. 나는 일어섰다. 코트를 벗었다. 도마 위에 두부를 냉장고에 넣었다. 냄비도 넣었다. 창문을 열었다.
봄 새벽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그래도 좋았다. 냄새가 빠졌다. 찌개 냄새, 병원 냄새, 오늘 하루의 냄새. 정미선, 나는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불러봤다. 48살. 오늘부터는 그냥 이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건 내가 감당하면 될 일이었다. 도연 씨 없이, 그 이름 없이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